한때 대륙을 호령하던 왕그레이는 차가운 침대 위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가라앉던 의식은 갑작스러운 눈부신 빛과 함께 다시 깨어났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들은 이내 따스한 온기로 변해 온몸을 감쌌습니다. 자신의 작은 손을 내려다본 그는 자신이 무력한 갓난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된 레이놀즈는 아들을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앨리스의 부드러운 자장가는 전생에 고독했던 왕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아서는 이 세계가 자신이 살던 곳과 달리 마법이 공기처럼 흐르는 곳임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몰래 읽으며 이 세계의 마법 체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의 키, 운용법을 응용하면 이곳의 만화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어린 몸은 만화를 받아들이기에 너무 약했기에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만화를 끌어모았습니다. 처음으로 체내에 만화 코어가 형성되던 날, 온 방안은 은은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레이놀즈는 아들이 벌써 만화를 감지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검술의 기초를 가르쳐주겠다며 나무칼을 깎아 선물했습니다. 전직 왕이었던 아서에게 나무칼을 휘두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을 숨기려 노력했지만 본능적인 움직임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세 식구는 매일 저녁 화롯가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서는 이 세계의 지도를 보며 자신이 살고 있는 대륙이 디카덴임을 배웠습니다. 마법사들의 등급과 속성에 대한 정보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앨리스는 아들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네며 그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전생에서 느껴보지 못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아서는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어느 날 레이놀즈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도시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짐을 챙기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아서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차는 덜컹거리며 정든 고향집을 뒤로하고 숲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숲속에는 이름 모를 마수들이 숨어 있었지만 아버지의 강력한 기운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아서는 마차 밖으로 보이는 장엄한 절벽과 폭포의 절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앨리스는 여행 중에 다친 작은 새를 마법으로 치료하며 아서에게 자애로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힐링 마법이 만화를 어떻게 변환하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서는 몰래 손끝에서 작은 불꽃을 피워보며 자신의 만화 속성을 시험했습니다. 여행이 계속될수록 공기 중에 만화 농도가 짙어지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곧 다가올 도시 생활에서 자신의 힘을 증명할 기회가 올 것이라 예감했습니다. 레이놀즈는 아서에게 과거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며 껄껄 웃었습니다. 앨리스는 남편의 과장된 이야기에 핀잔을 주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 숲속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며 가족은 평화로운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서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전생의 세계와 이 세계의 연결고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바랐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숲의 정적이 깨지며 멀리서 기분 나쁜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레이놀즈는 즉시 칼자루를 쥐며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는 아서를 품에 꼭 안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아서는 자신의 미약한 만화를 끌어올려 적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항광이 나타나며 그들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닌 훈련받은 산적들과 그들의 마수들이었습니다. 레이놀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렁찬 함성과 함께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앨리스는 마법 장벽을 펼쳐 아서와 자신을 보호하며 남편을 지원했습니다. 아서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하며 강제로 만화 코어를 과부하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차 바닥이 무너지며 아서는 가파른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그는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추락하는 도중 아서는 숲 깊은 곳에서 자신을 부르는 기이한 존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연 아서는 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아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서는 떨어지는 마차 안에서 필사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의 공격으로 비틀거리는 마차는 결국 중심을 잃고 벼랑 끝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비명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퍼졌고 아서의 시야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던 아서는 차가운 공기만을 움켜쥔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아서는 낯선 동굴 속에서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흑색 드래곤이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드래곤은 텔레파시를 통해 자신을 실비아라고 소개하며 아서를 안심시켰습니다.
아서는 이곳이 엘프 영지 근처에 금지된 구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비아의 부상당한 날개를 본 아서는 그녀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서는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이 강대한 존재로부터 마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실비아는 아서의 마나 코어를 정교하게 다듬는 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몸을 감싼 마나는 전생의 기억과 결합하여 무서운 속도로 응축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된 훈련 속에서도 아서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실비아는 인간의 몸으로 드래곤의 기술을 흡수하는 아서의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수련의 막바지에서 아서는 자연의 흐름을 읽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고 두 존재는 종족을 초월한 깊은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고 동굴 밖에서 사악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실비아는 적들이 자신을 추적해왔음을 직감하고 아서를 대피시키려 했습니다. 아서는 스승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며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실비아는 아서의 앞날을 위해 강제로 차원문을 열어 그를 밀어넣기로 했습니다. 아서는 떠나기 직전 실비아가 자신의 자식인 드래곤 알을 품에 안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비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서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차원문 너머로 사라지기 직전 아서의 눈에 비친 것은 거대한 폭발과 실비아의 포효였습니다. 다시 한번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충격에 아서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눈부시게 하얀 설원 한복판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품속에 있는 차가운 드래곤 알만이 실비아와의 시간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서는 슬픔을 억누르며 가장 가까운 마을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을 걷던 끝에 아서는 숲속에서 노예 상인들에게 쫓기는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은발을 가진 어린 엘프 소녀가 겁에 질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괴한들이 소녀를 포위하자 아서는 참지 못하고 마법을 끌어올렸습니다. 실비아에게 배운 정교한 움직임으로 아서는 순식간에 적들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손에서 뿜어져 나온 충격파가 건장한 성인 남성들을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겁에 질린 소녀에게 다가간 아서는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테시아였고 그녀는 엘프 왕국의 공주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서는 테시아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주는 대가로 인간 세상의 소식을 듣기로 했습니다. 테시아는 아서의 특별한 마법 능력에 호기심을 느끼며 그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아서는 가족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엘프 왕국으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정체불명의 마수들이 그들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서는 테시아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다시 한번 마력을 해방했습니다. 스승 실비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소년의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안개를 뚫고 엘프 왕국의 입구인 거대 세계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왕국의 입구에는 침입자를 경계하는 엘프 전사들의 날카로운 화살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시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엘프들은 인간 아이인 아서를 향해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아서의 품에 있던 드래곤 알이 갑자기 강력한 진동과 함께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거대한 마력이 주변의 공기를 짓눌렀고 엘프 전사들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이 알에서 깨어날 존재는 아서에게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 될까요? 실비아가 남긴 알은 아서의 품 안에서 은은한 온기를 내뿜으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뒤로한 채 아서는 스승님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어 숲의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을 벗어나려던 찰나 아서의 예민한 감각에 불길한 금소금과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숲을 너머에는 비열한 노예 상인들이 어린 엘프 소녀를 거칠게 다루며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은색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소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서는 주저하지 않고 만화를 끌어올려 노예 상인들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작은 아이의 등장에 비웃던 상인들은 아서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서의 손끝에서 시작된 번개 마법이 순식간에 공기를 가르며 상인들의 무기를 파괴했습니다. 당황한 우두머리가 검을 휘둘렀지만 아서는 가볍게 피하며 그의 복부에 강력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노예 상인들은 모두 쓰러졌고 숲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서는 겁에 질린 소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속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구해준 이가 또래의 어린 소년이라는 사실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을 테시아라고 소개한 공주는 아서에게 감사를 표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아서는 테시아를 안전하게 엘프 왕국까지 데려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아이는 험난한 지형을 넘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아서의 농담에 테시아가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터뜨리자 숲 전체가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세계수의 뿌리가 얽혀있는 엘프 왕국 엘로어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왕국을 지키던 엘프 경비병들은 인간인 아서를 보자마자 무기를 겨누며 경계했습니다. 테시아가 앞으로 나서며 자신이 공주임을 밝히자 경비병들은 당황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서는 공주의 은인이자 귀빈으로서 화려한 엘프 궁전으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궁전 한편에서 아서는 자신의 소식을 수소문하던 중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무사히 구조되어 헬스테아 가문에 머물고 있다는 말에 아서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장 돌아가는 대신 엘프 왕국에서 더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엘프의 왕 알두인 에랄리스는 아서의 재능을 높이 사며 그에게 고대의 만화 수련법을 전수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서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엘프 전사들도 견디기 힘든 가혹한 훈련을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명상을 통해 그는 자신의 만화 코어를 더욱 정교하고 단단하게 정련해 나갔습니다. 테시아 역시 아서의 곁에서 마법 실력을 키우며 두 사람은 소중한 동료이자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테시아는 아서에게 엘프들의 우정의 증표인 나뭇잎 펜던트를 선물했습니다. 아서는 펜던트를 소중히 목에 걸며 언젠가 반드시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훈련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아서는 자신의 몸속에 잠재된 진정한 왕의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만화는 이제 단순한 원소를 넘어 공간 자체를 진동시킬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아서는 자신을 돌봐준 엘프 사람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테시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아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서는 이제 가족을 위협하는 모든 악을 처단하고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품 안에 알이 강한 빛을 내뿜으며 마침내 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알 속에서 태어난 것은 전설 속의 흑룡과 닮은 작고 아름다운 생명체였습니다. 새로운 파트너 실비와 함께 아서는 그리운 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인간 마을의 연기를 보며 아서는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전생에 고독했던 왕은 이제 가족과 친구를 위해 싸우는 진정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긴 여정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그의 전설은 이제부터 이 세계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아서의 입가에 핀 작은 미소는 그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음을 보여주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